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이번 주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힘드셨죠? 푹 쉬세요로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가 왜 유난히 더 힘들게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구조적으로 한번 뜯어볼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에 정확히 뭘 보면 되는지 그 기준까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주 같은 패턴 사실 올해 들어 벌써 몇 번째예요. 근데 매번 겪을 때마다 똑같이 당황한다면 그건 패턴을 못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 패턴을 제대로 읽어보는 시간으로 가볼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먼저 이번 주가 정확히 어떤 모양이었는지 짚어볼게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근데 바로 다음 거래일에 역사상 가장 큰 하루 낙폭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엔 다시 크게 반등했어요. 이 세 박자가 사흘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올해 3월에도 똑같은 모양이 있었어요. 이틀 연속으로 크게 빠지고 그 다음날 한 번에 다 회복하는 흐름. 6월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며칠 빠지고 그 다음날 크게 반등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번 주는 새로운 패턴이 아니라 올해 이미 2번 겪었던 패턴이 세 번째로 반복된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왜 이 패턴이 자꾸 반복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에 어떤 돈이 들어와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올해 코스피가 5천선에서 9천선까지 올라오는 동안 빚을 대서 투자하는 돈,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같이 무섭게 늘었어요. 올해 초에 비해서 지금 신용융자 규모가 훨씬 커졌고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빚으로 산 돈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로 정리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런 구조예요. 지수가 오를 때는 B2가 같이 늘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요. 근데 지수가 한 번 꺾이면 그 B2가 한꺼번에 강제로 청산되면서 하락폭도 같이 커져요. 이게 바로 올랐다가 갑자기 확 빠지는 모양이 자꾸 나오는 이유예요. 그럼 빠진 다음에는 왜 또 바로 반등할까요? 여기도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급락이 나오면 그 급락 자체가 너무 과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번처럼 회사의 실적이나 업황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라 단기적인 수급 충격, 그러니까 B2 청산이나 차익 실현 때문에 빠진 거라면 시장은 그 다음날 이건 기회다라고 보는 돈이 들어와요. 실제로 올해 들어 코스피가 하루에 크게 빠졌던 날들을 보면 대부분 그 다음날 다시 크게 반등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지금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급락은 곧 매수 기회라는 공통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믿음이 항상 맞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진짜로 망가지는 날이 오면 이 패턴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거든요. 이번 주가 유난히 더 힘들게 느껴진 이유를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패턴 자체가 더 거칠어졌어요. 낙폭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또 그 패턴이네로 넘기기엔 충격의 크기가 컸다는 뜻이에요. 둘째, 이유가 복합적이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한국 시장이 특정 글로벌 지수 편입에서 빠졌다는 소식, 그리고 쌓여있던 B2까지 한꺼번에 겹쳤어요. 이렇게 여러 이유가 동시에 얽히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뭐 때문인지 헷갈리면서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돼요. 셋째, 반복 자체가 피로감을 줘요. 처음 겪는 충격보다 세 번째 겪는 충격이 마음을 더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이번 주가 단순한 가격 변동 이상의 피로감을 남긴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이 패턴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깨질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패턴은 B2 규모와 수급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패턴이 깨지는 신호도 분명히 있어요. 급락이 나온 다음날 만약 반등이 약하거나 아예 안 나온다면 그건 시장이 이번엔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B2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신용융자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건 시장에 남아있는 강제 청산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이런 거친 패턴이 조금씩 덜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 신호가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흔들림이 또 와도 당분간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해요. 이걸 비유로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은 고무줄 같은 상태예요. B2라는 힘이 고무줄을 평소보다 더 세게 당기고 있어요. 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풀렸을 때 튕기는 힘도 강해요. 지수가 오를 때는 고무줄이 더 세게 당겨지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그 반동으로 빠르게 빠지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고무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결국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오려는 힘도 같이 작동해요. 그래서 급락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문제는 이 고무줄을 너무 세게, 너무 오래 당기면 언젠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끊어지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 같은 출렁임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해요.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월요일 얘기로 가볼게요. 근데 그 전에 월요일이 왜 다른 요일보다 더 무거운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평소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평일에는 어제 장이 끝나고 오늘 장이 열리기까지 하루도 안 걸려요. 그래서 시장이 받는 충격도 하루 단위로 쪼개져서 들어와요. 근데 금요일 장이 끝나고 월요일 장이 열리기까지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어요. 이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은 2번 더 열리고 그 사이에 나온 모든 뉴스, 모든 발언, 모든 데이터가 한국 시장에는 단 한 번에 몰려서 반영돼요. 평일이면 수요일에 나온 뉴스는 수요일에, 목요일에 나온 뉴스는 목요일에 나눠서 소화할 수 있는데 주말에 쌓인 건 그걸 나눠서 받을 시간이 없어요. 월요일 아침 한 번에 다 받아내야 해요. 이게 월요일이 다른 날보다 갭, 그러니까 시초가 자체가 더 크게 틀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예요. 여기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얹혀요. 이번 주 금요일에 그렇게 큰 변동성을 겪고 장이 끝났잖아요. 이런 날은 장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신용융자나 미수로 들어간 물량 중에서 금요일 장 중에 다 청산되지 못하고 주말로 넘어간 물량이 있을 수 있어요. 증권사들은 주말에도 계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월요일 장 시작과 동시에 추가로 정리에 나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 단순히 이틀 쉬고 월요일에 다시 시작이 아니라 금요일에 못 끝낸 정리가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번 월요일이 평소 월요일보다 한 단계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월요일을 가르는 기준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주말 동안 미국이나 글로벌 쪽에서 나온 발언이나 뉴스가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틀치 뉴스가 월요일 시초가에 한 번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연준 관련 인사들의 발언, 금리 관련 소식 이런 게 주말에 나오면 월요일 아침 갭의 방향과 크기를 거의 그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둘째, 월요일 새벽 미국 시장 마감이 어떻게 끝나는지.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보다 몇 시간 늦게 끝나기 때문에 한국 월요일 아침 시점에는 이미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하게 마감하면 한국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안정적으로 마감하면 한국 시장도 조금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셋째,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흐름이 주말 동안 어떻게 정리됐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에 다 못 정리된 물량이 있다면 월요일 시초가부터 그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주 급락 이후에 강제 청산이 충분히 일어났다면 월요일에는 그 청산 압력이 줄어든 채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직 청산이 덜 됐다면 월요일 시초가부터 다시 그 압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3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월요일 시초가가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가 그날 하루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가 안정적으로 열리고 그 위에서 버틴다면 이번 주의 거친 흐름이 일단 한 단계 정리됐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월요일부터 다시 크게 흔들린다면 이번 주의 충격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오른다, 빠진다를 마치는 날이 아니라 이번 주의 패턴이 정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보셔야 해요. 보유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번 주 같은 흐름을 보고 나면 이제 좀 안전한 자리에 줄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이번 주에 피로감만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글로벌 뉴스, 미국 시장 마감, 신용융자 흐름, 이걸 월요일 아침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비중을 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지친 마음으로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신호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같은 변동성을 본 다음이라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신규일수록 이 패턴을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급락이 나왔다고 무조건 기회로 보면 안 되고 반등이 나왔다고 무조건 추세 회복으로 보면 안 돼요. 이 패턴이 계속될지 아니면 이번엔 다를지를 가르는 신호, 즉 비투 규모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관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를 통해 이 시장의 구조 자체를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지수가 오를 때 비투가 같이 커지고 빠질 때 그 비투가 충격을 더 키운다는 이 구조, 이걸 알고 보시면 다음에 비슷한 흔들림이 와도 또 똑같은 구조구나 하고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번 주가 힘들었던 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비투라는 힘에 의해 평소보다 더 크게 출렁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번 주는 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한 주였을 뿐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 흔들림이 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는 막연한 불안 대신 이게 그 패턴이구나 하는 차분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패턴을 매번 직접 분석하면서 따라가는 거 혼자 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신용융자 흐름 보고, 미국 시장 마감 보고, 글로벌 뉴스 보고 그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런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주말일수록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전자책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 받아보셨던 분들은 이번 주처럼 힘든 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누가 사라 해서 사고 누가 팔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빠지는지, 내 성향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자책 하나를 따로 준비했어요. 이번 자료는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이에요. 이번 주처럼 비토와 수급이 같이 얽힌 장일수록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시장 전체의 구조를 같이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자책에는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변으로 어떤 종목들을 같이 봐야 하는지, 내 성향에 따라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까지 초보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어요. 여기에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관련 후보군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도지표 템플릿, 그리고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준비해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성향이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전자책 자료와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번 주처럼 패턴이 반복되는 장일수록 진짜 필요한 건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이번 주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반복된 올랐다 무너졌다 다시 올랐다 패턴이었어요. 그 뒤에는 비투라는 고무줄이 평소보다 세게 당겨져 있는 구조가 있었고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출렁임은 또 나올 수 있어요. 월요일에는 글로벌 뉴스, 미국 시장 마감, 그리고 신용융자 흐름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이번 주의 충격이 정리되고 있는지 아닌지 가늠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의 충격 자체보다 그 충격이 월요일에 어떻게 이어지거나 끊어지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